여러분, 어제 드라마 보시고 다들 무사하십니까? 저는 어제 43회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진짜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려서 청심환 하나 먹었습니다. 와, 제작진분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실 수가 있나요? 밤새 시청자 게시판 난리 난 거 다들 보셨죠? 방송국 주소 어디냐? 내가 가서 지역이 살려낸다.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지역이 그 착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메인 빌런 고성이 그 악마 같은 여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심장이 망가집니까?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니요. 기계장치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시한부 판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역이를 살릴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밤 방영될 44회에서 어떤 미친 전개가 펼쳐질지 제 모든 촉을 동원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서 다시 떠올리기도 싫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해야 44회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역이와 은호 그리고 상철 아저씨가 주도했던 새 식구들이기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동안 꼬일 대로 꼬였던 오해들이 풀리고 이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약속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은호가 웃으면서 수저를 놓고 지역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식탁에 앉으려던 그 찰나의 순간 고성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 칼날이 은호를 향할 때 몸을 던져서 막아낸 게 바로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은호 괜찮냐고 묻던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지역이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진단,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그 의사의 말에 은호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장면은 아마 올해 최고의 눈물 장면으로 꼽힐 겁니다. 3. 지금 병실 상황은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지역의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고 몸에는 수많은 튜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지역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 옆을 지키는 은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며칠째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지역의 손만 꼭 잡고 있어요. 은호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이자 오빠인 지역이 자신 때문에 칼에 맞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대로 영영 지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은호를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동생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패션 유튜버로 성공해서 이제 오빠한테 효도 좀 하나 싶었는데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넋이 나갈 수밖에요. 수빈의 연인인 성재가 옆에서 묵묵히 어깨를 감싸주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병실 공기, 훌쩍거리는 울음소리, 삑 마이너스 울리는 모니터 소리. 우리가 지역이 곁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병약한 비운의 캐릭터, 박우진입니다. 우진이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영라의 오빠이자 고성이의 아들이지만 엄마의 악행을 알고 괴로워하는 양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진이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자신이 아팠을 때 엄마 고성이가 누군가의 간을 사서 자신을 살렸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겠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장기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걸. 우진이 은호를 볼 때마다 묘하게 끌리고 미안함을 느꼈던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44회에서는 이 우진이의 서사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병원 복도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예고편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소름 돋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성희의 딸, 영라의 이야기입니다. 웹툰 작가로서 집안의 비극을 폭로하며 사이다를 날렸던 우리 영라. 그녀가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다. 영라는 우진의 병문안을 왔다가 우연히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의료진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그때 그 10억짜리 간 이식수술 말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영라의 발목을 잡습니다. 영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10억? 간 이식?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죠. 영란은 홀린 듯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져 묻지 않고 몰래 차트가 놓인 데스크로 다가갑니다. 주위를 살피는 영라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트 파일을 넘기는 그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1. 파일 속에 적힌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과거 수술 기록지. 수혜자 이름에는 분명히 자신의 오빠 박우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공여자 이름란에 적힌 세 글자. 여러분 여기서 숨 참으세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바로 이은호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적힌 결정적인 단어 쌍둥이 동생. 이 한 줄의 텍스트가 화면에 클로즈업 될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은호와 우진이가 쌍둥이 남매였다니요. 고성이 이 여자가 진짜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 우진이를 살리겠다고 갓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 은호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나중에 은호를 찾아서 간만 떼어내고 10억을 줬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은호를 괴롭혔다니. 이건 악마도 고개를 저을 패륜입니다. 영란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가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지금 자신의 친구나 다름없는 은호를 도구로 썼다는 사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영란은 오열조차 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입니다. 이 장면 오늘 시청률 30% 그냥 넘길 장면입니다. 성희의 완벽한 몰락을 위한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딸이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이제 영라의 반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지혁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지혁의 위급한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옵니다. 보호자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마디에 병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은호가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습니다. 정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지혁이한테 심장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뇌사자? 교통사고 환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 타이밍에 기적처럼 나타난 걸까요?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뱉은 그 이름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증자는 바로 박진석 회장입니다. 1. 잠깐만요. 박진석 회장이 누구입니까? 은호, 영라, 우진의 친부이자 과거에는 가족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그 냉혈한 아닙니까? 지혁이가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JH그룹의 회장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뇌사 상태라고요? 알고 보니 박 회장은 성희의 모든 악행과 자신의 과오를 뒤늦게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던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거죠. 내 심장을 지혁에게 주겠다라고요. 와, 이 설정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드라마가 주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지혁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건 성희의 칼날이었지만 그 지혁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건 성희가 그토록 이용하려 했고 지혁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박진석의 심장이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장기 기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이자 동시에 구원입니다. 1. 박 회장은 살아서는 가족들에게 상처만 줬지만 죽어서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줌으로써 그 죄를 씻으려 하는 겁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지역의 운명.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식을 잃은 박 회장의 침대가 수술실로 이동하고 그 뒤를 이어 지역의 침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두 침대가 교차하는 순간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살아라. 박 회장의 마음이 지역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시청자들의 눈물 버튼은 고장날 게 뻔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복도에 남겨진 은호와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이는 감옥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변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겠죠. 하지만 성희 씨, 꿈 깨세요. 당신의 딸 영라가 지금 당신의 목숨줄을 끊을 치명적인 증거, 쌍둥이 기록을 손에 쥐고 병원을 나서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전 남편 박 회장은 당신이 죽이려던 지역에게 심장을 주고 떠납니다. 당신은 이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오늘 44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가 휘몰아칠 예정입니다. 지역은 과연 박 회장의 심장을 이식받고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깨어난 지역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영라와 은호 자매는 어머니 고성이를 향해 어떤 복수의 칼날을 겨누게 될까요? 이제 고성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짓밟혀야 마땅하죠. 우리는 그 사이다 결말을 보기 위해 지금까지 43회를 달려온 거니까요. 지역이 제발 벌떡 일어나서 은호랑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저랑 똑같으시죠? 오늘 본방 사수하면서 같이 응원합시다. 그리고 박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 비록 과거에 잘못은 많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박수 쳐주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 회장의 심장기증, 과연 지역에게 축복일까요? 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뇌피셜과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드라마 끝나자마자 더 흥분된 목소리로 45회 예고 분석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마음 단단히 먹고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역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 미친 남자, 드라마 리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